사업화 계획을 보니까 과제명을 적도록 하고 기업 소개, 그다음에 제품 현황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업 소개는 시장 경쟁력,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고 있고 또는 아까 우리 전후방 보면 어떤 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어떤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푸드 관련된 지원 사업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K푸드 창업사관학교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마감이 3월 9일인데, 되게 좀 괜찮아요. 뭐, 지원금이 엄청 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식품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자격 조건을 보니까 되게 좀 룸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공고문 보면서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 K푸드 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데요. 이 목적을 보면 식품 분야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자금을 주고 그 다음에 창업 전주기,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화를 촉진시키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모집 규모를 보면은 총 35개사를 뽑네요. 식품 분야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35개사를 뽑고요. 추가로 10팀 정도를 별도 모집 예정인데 방식은 추후에 공유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뭐 트랙이 좀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5개, 10개에서 총 45개 정도를 뽑는 창업사가 K푸드 창업사관 학교인 거고요. 이 모집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모집 대상에 보면 식품 분야 청년 초기 창업자 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고 이것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자격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초기 창업자부터 잠깐 보면 이 초기 창업자는 창업 7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의미하고요. 밑에 기간도 친절히 나와 있는데 19년도 3월 8일 날 창업을 하신 분부터 26년 3월 9일 공고일이죠. 공고 마감일이죠. 이 사이에 사업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도 없는 분들도 지금 창업을 하세요. 창업을 하셔서 요거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조건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창업 여부 및 업력 판단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창업이라는 게 세법에서 보는 창업이 있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보는 창업이 있어요. 두 개가 약간은 다른데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우리는 창업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은 필히 창업기업 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네. 여기 참고 1번을 보시면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표라고 있죠. 이 표를 한번 보시고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창업이다 아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보시다가 어려우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친절히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 무조건 요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창업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네이버에다가 창업기업 확인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확인서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발급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청년이면 되는 겁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1986년 3월 10일 이후에 출생하였고 2007년 3월 9일 날이 마지막 출생자인 경우에 청년인 거죠. 네, 요거는 뭐 확정적인 사실인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잘 맞춰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식품 분야인데요. 식품 분야를 보면 식품 제조업이 있고 식품 가공업 등 식품 관련 전방 후방 산업 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힌트라고 보거든요. 전후방 산업 분야. 우리 전후방 산업 분야가 뭐냐면 그거를 제가 한번 써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유통할 때 이제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류 체인. 이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전방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본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산업이 있어요. 전방 산업은 영어로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 본 산업은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후방 산업이 다운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원재료를 이제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 있는 보통은 소부장이죠. 네, 요런 데들이 전방 산업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본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가공업, 제조업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식품으로 따지면은 뭐 건강식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본 산업이고 후방 산업은 뭐냐면 전방에서 만든 거 가지고 본 산업에서 전방 산업에서 나오는 원료 가지고 본 산업에서 제조한 거를 후방에서 유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렇다면 식품에서 전방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 그 농업, 뭐 축산업, 수산업, 또 뭐가 있죠? 임업,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원료 도매업도 가능하겠죠. 원료 도매업도 전방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이건 식품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방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설비, 기계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방 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식품 가공 기계, 네, 이런 것도 전방 산업이 될 수 있고, 냉동, 냉장, 설비업, 네, 이런 게 식품 산업에 있어서 전방 산업이죠. 그리고 포장도 되겠죠? 포장 기계 제조업, 포장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인 거예요. 그러면 포장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 대표님이 이 사업을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이거를 뜯어보면 식품 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 식품 관련 전후방 산업 분야니까 이 포장 기계를 만드는 대표님이 주로 만드는 게 식품 관련 식품을 포장하는 거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죠. 말이 꼬이는데, 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 계획서도 이따 볼 테지만 그 사업 계획서 내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자격 요건을 보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이제 본산업을 한번 보면 본산업은 네, 뭐 식품 제조업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식품 가공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편식 이제 이런 거를 HMR이라고 하는데요. HMR 제조업. 네, 요것도 가능하고 음료도 가능하고 요즘에 이제 이너뷰티 제가 지금 뷰티 브랜드 하나 컨설팅 하면서 뭐 미국도 런칭한 지 몇 개월 만에 나가고 막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너뷰티, 뭐 기능성 위에서 얘기했네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본산업이 되고요. 후방 산업은 유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도매업 우리 전방의 원료 도매업은 전방 산업인 겁니다. 식품에서 원료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원료를 가지고 본 산업에서 제조한 거를 파는 네, 식품 도매업은 후방 산업이 되는 겁니다. 도매업도 되니까 소매업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냉장, 물류 뭐 이런 데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유통사들 여기에 이제 풀필먼트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테크 기업들 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식품 플랫폼 뭐 구독형 식품 플랫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거 될라나요? 이거 저도 한번 찾아볼 텐데 이런 거 데이터 기반 요즘에 AI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기반의 어떤 건강 관리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다. 네, 데이터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랫폼 이런 것들도 후방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게 전방 산업과 본 산업과 후방 산업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무엇인지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내 사업자를 보시고 내가 업종과 업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신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나열해 드린 것들은 전부 다 업종이죠. 업태가 아닙니다. 업종을 한번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집기간 보시고 사업기간 보시고 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거죠. 자, 전방, 본산업, 후방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모집 기간을 보니까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 시점이 2월 13일인데요. 약 한 달 좀 안 되게 3주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시간이 4시니까 요때 꼭 저거를 해주시고 맞춰주시고요. 사업 기간은 이제 협약에 이 모집 기간하고 사업 기간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집 기간은 신청하는 날, 사업 기간은 선정되신 분들이 여기서 준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사업 기간인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신청 방법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왜냐면 모집 기간하고 연관이 됩니다. 모집 기간을 보니까 4시까지인데 이것에 대한 신청 방법이 회원가입을 필수로 진행을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월 9일이 마감인데 이게 16시 마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는 어째까지 해야 된다? 늦어도 D-1일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그 3월 9일 마감날 맞춰서 신청하겠다. 이게 나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터지냐면 서버가 터집니다. 서버가 터져요. 서버가 터지는데 지금 이 주관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인데 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려서 서버가 터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뭐 창업진흥원이나 요런 데들은 뭐 1년에도 몇 번씩 막 그 창업자분들이 오셔갖고 사업 접수를 하시니까 서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데들은 서버가 터질 일이 좀 비교적 적긴 하지만 이런 곳도 서버가 터집니다. 하물며 사업을 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같은 곳들은 네, 이 서버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감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3월 9일이 마감이니까 뭐 주말까지 해가지고 주말에 그냥 접수 다 해주세요. 3월 8일 일요일이니까 그때까지 접수를 꼭 다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거 못 맞춰가지고 서버 막 모래시계 돌아가고 해서 못 맞춰서 접수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요거 꼭 잘 봐주시고요. 네, 이제 사업비를 보니까 보조금이 14400 천원이네요. 1440만 원이란 말이죠. 기업 부담이 3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더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네, 라는 내용입니다. 기업 부담금을 선입금을 하게 되면 360만 원을 선입금하면 그 다음에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총 이 사업은 1,8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1,800만 원 가지고 뭐를 쓰냐? 이 세부 집행 가능 항목 요거를 보통 비목이라고 하죠. 여기 적혀 있네요. 비목이라고 하죠. 요거는 참고 2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데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간혹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거 질문하세요. 지원금 받은 것으로 비목에 없는 항목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하면 안 되는 곳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걸 한 거잖아요. 이제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를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해진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원 제외 대상을 보니까 뭐 신청 자격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인큐베이팅은 이런 것들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투자 유치가 들어가 있네요. IR 덱 피칭 고도화. 이제 고도화니까요. IR 덱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IR 덱이 있어야 되고 요거 있으면은 그걸 고도화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고요. 네, 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3월 9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네,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K푸드 창업사관학교 참가 신청서인데요. 뭐 기본 정보 쭉 적어주시고 2025년도에 매출이 아직 결산이 안 돼서 확정된 게 없을 텐데
적으라는 거는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요거는 고용 인원도 확정된 인원이 있을 테니까 그거 적어주시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수로 따라붙어야 되냐면 그 타 기업과의 비교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를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항목 적으시고 A기업, B기업, 당사 이렇게 해서 비교할 항목들을 적는 거죠. 내가 가를 비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비교를 할 건데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된다. 근데 우리는 다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칠해 주시면 비교가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어떠한데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술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보유 역량이라는 것은 뭐 대표자나 어떤 뭐 임직원 분들의 그 인적 IP라고 보통 하는데 이분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강점도 회사의 보유 역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뭐 인증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도 보유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지원 사업을 해보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유 역량이 될 수 있겠죠. 제품 현황을 보니까 제품 개발 동기가 나오죠. 동기.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기는 외부적 동기가 있고 내부적 동기가 있는데 요거 전부 다 문제의식이라는 것에서 출발이 되죠. 현재 뭐 정책 상황이나 또는 시장을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 거기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런 게 외부적 동기에 의한 제품 개발 동기 사항인 거고요. 내부적 동기는 내가 뭐 아토피가 있었다. 그래서 아토피 약들도 먹어보고 화장품도 써봤는데 전혀 낫지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려고 만들어봤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 동기에 의한 이제 제품 개발 동기 사항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주시는 거고요. 구현 정도라는 것은 현재 뭐 MVP가 어느 정도 되었냐, 시제품 개발 단계냐, 이게 R&D로 가게 되면 TRL 단계라고 있거든요. TRL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는데 이제 9단계가 상용화 단계죠. 요 밑단계가 8단계, 7단계가 이제 시제품 뭐 시험 인증 단계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건 R&D가 아니니까 TRL을 우리가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현재 MVP 단계다 또는 뭐 제품 개발 단계다, 아이디어 단계다. 그다음에 구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사진을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유사 제품 경쟁사 분석. 위에서 이제 경쟁력을 봤는데 밑에서도 경쟁사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품 현황을 보는 거잖아요. 제품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딥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내가 목표하는 시장이 어딘지. 저 목표 시장은 뭐죠? 우리의 1차 타겟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차 타겟. 이 1차 타겟이 나오려면은 페르소나가 정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고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엔드 유저로 하려는 이 고객이 어떠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토피에 관련된 아니다. 지금 식품이니까 그런 걸 해볼게요. 뭐 속이 불편한 장 트러블타가 있어요. 장 트러블타가 있는데 저도 장 트러블타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유를 보니까 유당불내증이 좀 많더라. 유당불내증이 좀 많아서 우유를 먹거나 또는 뭐 이 어쨌든 이 유제품류를 먹으면은 유당불내증 때문에 필히 화장실을 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가 무엇인가? 저는 그래요. 우유를 먹고는 싶은데 유당불내증 때문에 못 먹으니까 그냥 아쉬워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당을 제거한 우유. 그럼 우리가 아이템이 유당을 제거한 우유라면 우유를 먹고 싶은데 유당불내증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페르소나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잘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사진은 당연히 네, 있어야 되죠. 보유 시에 내라인 건데 보유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점, 달성하고자 하는 점들을 이제 달성 목표에 적어 주시는데요. 달성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항상 적을 때는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를 두 개를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정량적부터 보면 정량, 양을 책정하는 거죠. 매출,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고수투. 매출, 고용, 수출, 투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량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아니다. 하지 말자. 네, 매고수투. 이거 꼭 봐주시고 정성적 지표는 뭐예요? 유당불내증 프리존을 만들자. 예, 그냥 이제 그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KPI들 이런 것들을 정성적인 목표로 해서 정성적인 목표 한 3, 4개, 정량적인 목표 한 대여섯 개 정도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최종 목표를 적을 때는요. 목표 시장, 판매 전략, 투자 예측 이런 것들도 적지만 이 목표 시장을 위에서도 물어보고 밑에서 왜 물어볼까요? 목표에서 목표 시장은 글로벌로 갈 거야?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글로벌로 갈 거야? 글로벌로 갈 겁니까? 네, 저는 갈 겁니다. 그러면 1차 진입 시장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왜 거기를 정했습니까? Why? 요게 중요한 거죠. 왜 일본으로 정했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뭐 가깝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그 조사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왜 일본이어야 하는지 Y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좀 감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Y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게 CAGE 이제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이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나라를 나가보고 싶은데 이 나라마다 규제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 제품과 현재 우리 회사의 컨디션상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 효과적인가, 그거를 4개의 평가 지표들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C는 뭐냐면요, 컬처예요, 문화고요. 두 번째 A는 행정입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자, 세 번째 G는 뭐예요? 지리적인 거, 지오그래픽이고요. E가 뭐냐면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이 나라의 GDP가 어느 정도야?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거죠. 자, 일본을 보니까 문화가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행정. 여기 그 후생성,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처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뭐 밀크세라마이드가 반입이 금지래요. 근데 우리는 밀크세라마이드가 없어요. 그럼 행정상에서도 좋고 뭐 인증이나 뭐나 이런 것들 후생성에서 원하는 게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보니까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절차상에서 오는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리를 보니까 가까워요.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려서 유통도 너무 편하고, 경제를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가 뭐 3만 원인데 일본 가갖고 3만 원에 팔아도 뭐 그 나라 그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비싸게 안 느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격 책정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CAGE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할 때는 어느 나라를 목표로 한다, 왜 그 나라를 목표로 한다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팁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내수 시장, 글로벌 진출 실적, 자금 조달, 이거 뭐 창업 지원 사업 끝단에 나와 있는 사업 계획서랑 똑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그간의 실적, 여기다가는 글만 적지 마시고요. 어펜딕스로 사진 같은 거 첨부를 해주세요. 실제로 뭐 활동하시는 사진들, 그다음에 뭐 우리 지역 사회를 도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뭐 봉사활동 가셨다는 봉사활동 할 때 우리가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 따지면 정량적인 실적은 아니겠지만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ESG, 사회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실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금 집행계획 비목인데요. 내가 어디다가 언제 뭐를 얼마에 쓰겠다. 네, 이렇게 보시고 첨부자료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넣어달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한번 좀 볼게요. 네, 지금까지 그 공고문을 같이 한번 봤어요. 공고문 보니까 조금은 좀 어려우셨다거나 또는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해설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고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읽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공고문에 있는 함의들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이 사업계획서에서 원하는 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에. 아까 같이 뭐 최종 목표는 뭐 목표 시장을 적어라. 그러면 내수에서만 할 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이분들도 그게 듣고 싶으신 거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내가 뭘 잘합니다를 적는 건데 그들이 듣고 싶은 내용으로 맞춰서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영상 잘 돌려보시면서 사업계획서도 완성도 있게 잘 써보시고요. 요거 지원 사업이 3월 9일까지니까요.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요 사업에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